새벽 2시, 담배 연기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죠. 그때였어요. 낮게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베란다 너머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은이 방.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죠.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침대 끝에 웅크린 지은이의 쓸쓸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원하는 무언가. 제 가슴이 조였어요. 저렇게까지 외로웠구나. 그 순간 지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죠. 오빠? 시간이 멈췄어요. 지은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수선한 차림 그대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떨리는 목소리.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웠어요.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안으로 들어올래?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사연은 책임으로 완성된 늦은 나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흔하지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얘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황필구 47살입니다. 독신이지만 외로운 인생은 아니었어요. 연애는 꽤 했습니다. 20살 때부터요. 여자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죠. 필구야, 넌 특별해. 와, 너 같은 남자 처음이야.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25살 그때 만난 여자친구가 말해줬습니다. 필구야,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시간도 들여주고 배려도 해주고. 그리고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죠. 그것도 완벽해. 그때 알았어요. 제가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는 걸, 여자를 만족시킬 줄 안다는 걸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후로 저의 연애는 쉬웠습니다. 25부터 40까지 연애는 30번도 더 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부 제가 끝냈어요. 난 결혼은 생각 없어. 왜? 우린 이렇게 잘 맞는데. 미안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때는 누군가를 책임지기 싫었어요. 단지 즐기기만 하고 싶었죠. 나쁜 남자였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요. 하지만 거짓말은 안 했어요. 여자들도 저와의 시간을 행복해 했고, 저도 그들을 소중히 대했죠. 그렇게 40이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 진짜 사랑을 해야 하나? 책임질 수 있고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사랑밖에 제 일도 잘 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제 회사를 만들었죠. 45에 집도 지었어요. 방 4개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크지 않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죠. 괜찮아요. 언젠간 가족이 생길 테니까.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어느덧 47이 되었어요. 이 나이에 결혼? 사실 쉽지 않은 나이죠.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박태식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시작됐죠. 필구야, 나 좀 만나자. 전화 너머 형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박태식 형님,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저 16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천외고아가 됐죠. 친척 집을 전전할 때 동네 형님이었던 태식 형님이 절 걷어주셨습니다. 필구야, 밥은 먹었니? 아니요. 그럼 우리 집 가자. 저녁 먹고 가. 그날부터 형님은 제 보호자였어요. 필구야, 학교는 가야지. 형님, 제가 돈이 없어서요. 내가 대줄게. 검정고시 봐. 형님 덕분에 공부했고 기술도 배웠죠. 필구야, 대한민국은 기술이 있어야 살아. 네, 형님. 자격증 따.
내가 학원비 댈게.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요. 25가지 형님은 제 아버지이자 형이었습니다. 형님,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은혜는 무슨, 내가 잘 되면 그게 나한테 은혜지. 형님한테는 딸이 있었어요. 박지은. 처음 본 건 지은이가 7살 때. 아저씨, 안녕하세요. 조그만 꼬마가 제게 인사했죠. 그래, 안녕. 아빠, 아저씨 누구예요? 아빠 친한 동생이야. 오빠라고 불러. 오빠. 하, 그래, 필구 오빠야. 귀여웠어요. 통통한 볼에 큰 눈망울. 오빠, 나랑 놀아줘. 그래, 뭐 하고 싶은데? 숨바꼭질. 제가 20, 지은이는 9살. 11살 차이였죠. 지은이 엄마는 지은이를 낳다 돌아가셨대요. 형님이 혼자 키우셨습니다. 필구야, 지은이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이 아이 보면 살만해. 형님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내 딸인데. 지은이는 예쁘게 자랐어요. 가끔 형님 댁에 놀러 가면 지은이가 반겼죠. 오빠, 지은아, 많이 컸네? 당연하죠. 이제 고2예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네, 오빠. 그런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회사 일로 바빠졌고 형님도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10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형님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필구야, 나 망했어. 네. 형님, 그게 무슨. 보증을 잘못 썼어. 빚이 산더미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필구야. 그것보다. 네. 잠깐만, 한 달만 내 집에 있어도 될까?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일주일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필구야, 미안하다. 형님, 무슨 말씀을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여자. 순간 숨이 멎었어요. 지은이? 오빠? 10년도 더 지나서 본 지은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통통했던 꼬마가 이제는 36의 여자가 되어 있었죠. 긴 머리, 날씬한 몸매, 그리고 세련된 옷차림. 오빠,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정말 많이 컸네. 10년도 훌쩍 넘었는걸요. 지은이는 정말 예뻤어요. 아니, 아름다웠습니다. 지은이가 이렇게.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죠. 그렇게 형님과 지은이가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필구야, 정말 미안하다.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편하게 계세요. 고맙다. 지은아, 인사해. 오빠, 패 끼쳐서 죄송해요. 아니야, 편하게 있어, 지은아. 고마워요, 오빠. 전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방을 배정했습니다. 형님은 안방, 지은이는 작은 방. 저는 제가 쓰던 방을 그대로 썼죠. 지은아, 직장은? 회사 다녀요. 무역회사예요. 그렇구나. 출퇴근 괜찮겠어? 네, 버스로 1시간이면 돼요. 힘들겠다. 괜찮아요. 덕분에 지낼 곳이 생겼는걸요. 첫날 저녁.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필구야, 너 요리 실력 많이 늘었네? 혼자 살다 보니 배웠죠. 지은아, 이제 너도 배워야지. 네, 아빠. 밥을 먹으면서 자꾸 지은이를 보게 됐어요. 밥 먹는 모습도 예뻤죠. 아니야, 형님 딸인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지은아, 출근해? 네, 오빠. 다녀올게요. 조심히 가. 고마워요. 지은이가 나간 후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필구야, 지은이 좀 챙겨줘. 네, 형님 당연하죠. 내가 일자리 찾으러 다니느라 집에 잘 없잖아.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고맙다. 그렇게 저와 지은이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은이는 재택근무를 자주 했거든요. 오빠, 오늘은 집에서 일해요. 그래. 점심은 뭐 먹을래? 아무거나 같이 먹어요. 그래. 우린 점심을 함께 먹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오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일하면서 살았지. 별일 없었어. 결혼은요? 아직 인연이 없나 봐. 이상한데요. 오빠 좋은 사람인데. 그래. 네.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뭘? 오빠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 지은이의 나를 보는 눈빛.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님이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필구야, 지은아, 나 원양어선 타려고. 네. 저와 지은이가 동시에 놀랐죠. 형님, 원양어선이요? 응, 돈을 빨리 모아야 하잖아. 하지만 3년만 다녀오면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형님, 지은아. 네, 아빠. 아빠 걱정 말고 잘 지내고 있어. 필구 너가 있으니까 내가 안심이 된다. 일주일 후 태식이 떠나는 날. 필구야. 네, 형님. 지은이 정말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고맙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형님,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응, 건강해라. 형님이 떠나고 집에는 저와 지은이만 남았습니다. 오빠. 응? 이제 우리 둘뿐이네요. 그러네. 잘 부탁해요. 나야말로. 지은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저와 지은이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빠, 저녁 뭐 먹을까요? 뭐 먹고 싶은데? 제가 해볼게요. 그래, 고마워. 함께 요리를 했어요. 오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손을 잡고 가르쳐 줬죠.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나란히 앉아서요. 처음엔 간격이 있었는데 어느새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워졌죠. 오빠. 응? 오빠는 여자친구 없어요? 지금은 없어. 예전엔요? 있었지. 많이요? 좀 있었어. 왜 헤어졌어요?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빠 나빴네요. 그랬지. 인정해.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달라. 뭐가요?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진짜 사랑이요? 응, 책임질 수 있는 사랑. 지은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오빠, 저는요. 응? 사실 결혼했었어요. 뭐? 충격이었습니다. 30살 때요. 그런데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왜? 남편이 저를 이해 못했어요. 이해? 제가 원하는 걸 몰랐어요. 마음도 몸도.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더 나았어요. 그랬구나.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오빠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요. 제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생각뿐이었죠. 안 돼, 형님 딸인데. 하지만 지은이도 나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새벽 2시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낮고 작은 소리. 지은이 방에서 들려왔죠.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어요. 침대 위에 지은이를. 홀로 불안한 숨을 고르는 모습, 눈을 감고 어깨가 떨릴 정도로 벅찬 숨을 몰아쉬는. 저렇게까지 외로웠구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 순간 지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죠. 오빠, 얼어붙었어요. 지은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수선한 차림 그대로 저를 똑바로 보며 오빠, 떨리는 목소리.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웠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안으로 들어올래? 그 말에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지은이와 저 둘만 남았죠. 오빠 미안해요. 왜? 이런 모습 보여서. 아니야. 외로웠겠다. 응. 나도 외로웠어. 정말요? 응, 매일 밤. 지은이가 다가왔어요. 오빠. 응? 솔직히 말할게요. 응. 오빠 생각했어요, 방금. 나를? 네, 오빠 생각하면서 혼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은아, 오빠도 저 생각해요? 응. 정말요? 응, 매일 밤 미칠 것 같았어.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오빠,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오래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오빠, 지은아,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나도. 그날 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정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죠. 시간이 흘렀어요.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오빠, 응? 행복해. 나도.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어떤 기분? 완전해진 기분. 뭔가 완성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전 남편이랑은 이런 적 없었어요. 아니, 그 전에 만난 남자들도 다 그랬어요. 그랬구나. 근데 오빠는 달라요. 뭐가? 모든 게요.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제 마음을 읽어주고. 지은아, 처음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지은아. 제가 더 고마워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로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현실이 밀려왔어요. 형님 딸을 내가. 죄책감이 몰려왔죠.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옆을 보니 지은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지은이가 눈을 떴어요. 오빠 잘 잤어요? 응. 너는? 행복한 꿈 꿨어요. 그래. 오빠랑 함께 있는 꿈이었어요. 지은아. 응?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후회해? 아니요, 오빠는요? 나도 아니야. 그럼 됐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계속 하고 싶어요. 오빠랑. 나도. 그럼 비밀로 해요. 태식 형님한테는? 나중에 말해요. 지금은 너무 이르잖아요. 그래. 그렇게 우리의 비밀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그냥 아는 오빠와 동생. 밤에는 서로를 아끼는 연인이었습니다. 2달이 흘렀어요. 저와 지은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평생 함께 있고 싶어요. 나도. 하지만 언제나 불안이 따라다녔죠. 형님이 돌아오시면? 들키면 어떡하지? 어느 날, 지은이가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어요. 오빠 이거 뭐예요? 뭔데? 아빠 수첩이에요. 근데 이상한 메모가 있어요. 받아서 봤습니다. 김상철 5천만 원 입금 확인. 12년 전 날짜였어요. 김상철? 누구지? 형님 지인이야. 오빠 아는 사람이에요? 응, 아는 사람이야. 누구예요? 형님 친구였어. 나랑도 친한 형이고. 그런데 왜 5천만 원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눈을 보니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형님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어. 형님은 모르셨어. 하지만 상철 형이 나한테 연락했거든. 오빠한테요? 응,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형님 자존심 뻔히 아니까 태식 형님한테 직접 말은 못했어. 그래서요? 나한테 도움을 청했어, 형님 몰래. 오빠가 그 돈을? 응, 내가 모아둔 돈이었어. 회사 시작하려고 모은 거. 오빠,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가 그때 아빠를, 쉿, 형님한테 말하면 안 돼. 왜요? 형님 자존심 상하시잖아. 형님은 모르시는 게 나아. 하지만, 약속해, 지은아 형님한테는 평생 비밀이야. 알았어요. 지은이가 제품에 안겼어요. 오빠 고마워요. 뭐가? 아빠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당연한 거야. 형님은 내 은인이니까. 오빠. 그리고 형님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나도 있는 거고. 지은이가 울었어요. 오빠, 우리 사랑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응? 오빠는 아빠의 은인이에요. 지은아. 아빠가 우리 사이 아시면 화내시겠지만. 응?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면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은이를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속삭였죠.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왔어요. 오빠, 왜? 무슨 일이야? 전 남편한테 연락 왔어요. 뭐?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했어? 거절했어요. 당연히. 다행이다. 오빠 걱정돼요? 응. 왜요? 빼앗길까봐. 지은이가 제게 안겼어요. 바보, 내가 어딜 가요? 정말? 네, 나는 오빠 사람이에요. 며칠 후, 지은이 전 남편이 집 앞에 나타났어요. 지은아, 민호야,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싫어, 우린 이미 끝났어. 제발 한 번만. 제가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넌 누구야? 전 황필구입니다. 황필구? 지은이랑 무슨 사이야? 지은이 제 사람입니다. 뭐? 전 남편이 화를 냈어요. 지은아, 이 늙은이 정체가 뭐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어. 민호야, 너랑은 끝이야.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라져줘. 다시는 나타나지 마. 전 남편은 그렇게 돌아갔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지은이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어제 잘 들어갔어? 다음엔 너 좋아하는 한식당에서 밥도 먹자.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저는 우연히 그 문자를 봤어요. 화장실 가는 길에서요. 식탁 위에 놓인 지은이 휴대폰에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직 미련이 남아있나?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그날 밤 저는 지은이에게 물었어요. 지은아, 응? 전 남편한테 아직 미련 있어? 네.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말이에요? 문자 봤어. 식탁 위에 있던 휴대폰.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오빠 그건. 대답해줘.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해? 아니에요. 그럼 그 문자는 뭐야? 오빠 오해예요. 오해? 회사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장단 맞춘 거예요. 제 표정이 차가워졌나 봐요.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오빠 정말 아니에요. 믿어줘요. 믿고 싶어. 근데요?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을 지우지 못한 건 아닐까? 오빠, 미안해.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지은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십수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과 이런 관계를 내가 너무 섣불리 생각했나 보네. 죄책감과 불안, 그리고 후회가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좀 떨어져 있어요. 뭐? 오빠가 저를 못 믿는다면. 지은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빠도 저도. 제가 친구 집에 가 있을게요. 지은아, 잠깐만. 하지만 지은이는 짐을 쌌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넓은 집이 텅 비어 보였죠. 내가 왜 그랬을까? 믿었어야 한 건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지은이한테 전화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죠. 저는 지은이에게 문자도 보냈어요.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없으니 삶이 무미건조했고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한 달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은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지은아, 오빠, 그녀를 향해 달려갔어요. 지은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날 사랑한다는 걸. 오빠, 다시 돌아와줘, 제발.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 사랑은 믿음이에요. 알아, 내가 바보였어. 믿음이 없으면 금방 흔들려요. 그래, 나 솔직히 흔들렸어. 하지만요. 응? 저는 아직 오빠를 믿어요. 지은아, 사랑하니까요. 제가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의심한 게 잘못이야. 이제 됐어요. 오빠, 응? 다시는 의심하지 마요. 안 할게, 평생. 약속해요? 약속해.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회사 앞에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돌아왔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 후 태식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필구야, 나야. 형님, 잘 계세요? 응, 근데 말이야. 네. 배에서 사고가 났어. 네. 다치셨어요? 아니, 나는 괜찮아. 근데 배가 고장나서. 그럼 한국을 일찍 들어가게 됐어. 다음 주면 도착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형님, 그럼? 응, 집으로 갈게. 좀만 기다려, 아오. 네, 형님. 전화를 끊고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왜요? 형님이 돌아오셔. 뭐라고요? 지은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다음 주면 도착하신대. 어떡해요, 오빠? 모르겠어. 아빠한테 들키면. 알아. 일주일 동안 우리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태식 형님의 불같은 성미를 잘 알았기에 더 걱정했죠. 오빠, 우리 헤어져야 해요? 그럴 수는 없어. 저도 싫어요. 그럼 형님한테 말씀드리자. 진짜요? 응,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무서워요. 나도 하지만 해야 해. 알았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태식 형님이 집에 오셨어요. 필구야. 형님, 잘 지냈니? 네, 형님. 지은아. 아빠. 지은이가 형님을 안았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빠도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셋이 앉았어요. 형님. 응?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심호흡을 했죠. 저 지은이랑 만나고 있습니다. 뭐? 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 지은이가 나섰어요.
저랑 오빠 서로 정말 좋아해요. 지은아, 너 진심이에요, 아빠. 형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게 무슨 배신이야. 형님,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많이 좋아합니다, 형님. 뭐, 말도 안 돼. 형님이 저를 밀쳤어요. 듣기 싫다. 못 들은 걸로 안다. 형님, 듣기 싫어. 아빠, 오빠 잘못 없어요. 지은이가 저를 감쌌죠. 비켜, 지은아. 싫어요. 지은아, 저희 결혼할 거예요. 뭐? 형님이 주저앉으셨어요. 이럴 수가. 그날 밤 형님은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오지 않으셨죠. 오빠, 괜찮아, 지은아. 아빠가 너무 화나셨어요. 당연해. 어떡하죠? 시간을 들여야 해. 하지만 다음 날부터 형님은 저를 피하셨어요.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형님은 계속 화내셨어요. 필구, 내 얼굴 보기 힘들다. 형님, 나가달라니까. 지은이도 힘들어했죠. 아빠, 제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지은아, 너도 정신 차려. 아빠, 필구랑 너랑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어. 알아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말도 안 돼.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용기를 냈어요. 아빠,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있어요. 아빠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 뭔데? 지은이가 그 메모를 꺼냈어요. 아빠,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뭐야? 12년 전에 김상철 아저씨 통해서 5천만 원 받으셨죠? 그래, 그게 왜? 그거 누가 보낸 건지 아세요? 회사 투자자였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빠. 그럼 필구 오빠가 보낸 거예요. 뭐? 형님의 눈이 커졌어요. 필구 오빠가 모아둔 돈이었어요. 회사 시작하려고 모은 돈. 상철 아저씨가 오빠한테 부탁했대요. 아빠 자존심 때문에 아빠한테 직접 말 못하고. 필구가? 네, 오빠는 아빠 자존심 상하실까봐 지금까지 말 안 한 거예요. 형님이 주저앉으셨어요. 그랬구나. 아빠. 응. 오빠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지금도. 저를 사랑하는 것도 진심이고요. 형님은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밤늦게 형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필구야. 네, 형님. 나 좀 보자. 거실로 나갔습니다. 형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죠. 앉아. 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필구야. 네, 형님. 지은이한테 들었어. 12년 전 일. 형님. 왜 말 안 했어? 형님 자존심 뻔히 아니까요. 고맙다. 아니에요. 미안하다. 그리고. 형님.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필구야, 너한테 하나를 묻겠어. 네, 어떤 걸요? 응. 간단한 내용이야. 말씀하세요. 형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은이 포기 안 할 자신 있니? 네. 어떤 이유에서든 지은이와 평생 동반자로 살 수 있겠어? 형님. 대답해줘, 필구야. 지은이의 엄마이자 남편이자 친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어? 순간 눈물이 났어요. 형님은 제게 묻고 계셨죠. 그녀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냐고. 형님. 응. 당연하죠. 뭐? 죽을 때까지 지은이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네, 약속드려요. 형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이가 엄마 없이 커서 내가 항상 더 아꼈다. 근데 이 녀석이 첫 결혼에 실패하고 많이 힘들어했어. 근데 너랑 만난다고 말을 하니. 둘이 잘못되면 난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 형님,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필구야. 네. 결혼해라, 너희 둘. 형님, 조건 하나 더 있어. 말씀하세요. 손주 보여줘 꼭. 네, 형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가족인데 뭐. 형님이 웃으셨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 네, 아버님. 그래, 황서방 잘 부탁한다. 형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형님, 아니, 아버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은아, 네, 아빠. 행복해라. 고마워요, 아빠. 필구, 네, 아버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네, 아버님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다. 혼인신고를 했어요. 이제 우리 부부야, 지은아. 응, 오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오빠 행복하게 해줄게.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님과 몇몇 친구들만 왔죠.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아름다웠죠. 지은아, 정말 예뻐. 고마워요,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오빠 바다예요. 그러네. 너무 좋아요. 나도. 일주일 후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님이 반겨주셨죠. 잘 다녀왔니? 네, 아버님. 좋았어? 네, 정말 좋았어요. 다행이다. 앞으로도 행복해라. 네, 그럴게요.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반년 후, 지은이가 말했어요. 오빠, 응? 나 아기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응. 병원에 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8주예요. 감사합니다. 지은이를 안았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 응, 믿기지 않아요. 잘 키우자. 응. 집에 돌아와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죠. 아버님, 곧 손주 보실 거예요. 정말? 네,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오, 그래. 아버님이 울먹이셨어요. 고맙다, 필구야. 제가 더 감사하죠. 내가 손주를 보다니. 건강하게 키울게요. 그래, 부탁한다. 10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처음으로 들은 울음소리. 감격스러웠죠. 아버님이 손자를 안으셨어요. 고맙다, 정말. 아버님,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저희도 행복해요. 그래, 고맙다. 행복한 가족이 됐습니다. 아들 이름은 황준호로 지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첫 육아는 즐거웠어요. 오빠, 기저귀 좀요. 응, 지금 갈게. 아이가 크는 속도는 무서웠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곧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다정한 가족과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중학생이 됐고요. 저는 57, 지은이는 46, 아버님은 70 중반이 되셨어요. 필구야. 네, 아버지. 나 이제 나이가 많아. 아직 팔팔하세요. 고맙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지. 손주 장가가는 거 봐야지. 당연하죠. 아버님을 모시는 건 행복이었어요. 아버지, 산책 가실래요? 좋지. 함께 공원을 걸었죠. 필구야. 네. 너 덕분에 행복해. 저야말로 감사하죠. 진짜야. 내가 없었으면 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고맙다, 정말.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어느덧 저는 환갑을 맞았어요. 여보, 환갑 축하해요. 고마워, 지은아. 우리 아직 꽃중년이죠? 그럼 환갑 잔치를 했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죠.
건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필구야, 지은아. 네, 아버지. 너희 덕분에 행복했어. 저희가 더 감사하죠.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너희가 자랑스러워. 아버님,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구나. 네, 아버님. 책임지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웃으셨어요. 행복한 미소였죠. 오늘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60을 넘겼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께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 어떻게 보이시나요? 금지된 사랑?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랑? 아니요. 이건 책임으로 완성된 사랑입니다. 어렸을 적 은인의 딸과 사랑에 빠진 남자. 11살 차이. 세상에 우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꼬마가 이제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됐죠.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나이 차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이라면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세요. 주변의 반대도 나이 차이도 진짜 사랑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모든 사연은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